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거의 동시간대에 벌어진 두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러시아하고 프랑스 회담이 사진 속에 대문 사진에 보이던 그거죠. 두 번째는 미국과 독일 회담인데 이 미팅의 결과가 앞으로 2월 12일 요번 주말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하와이에서 열리는 그거랑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미팅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간략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방권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죠.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정상회담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틀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제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 한번 보셨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다는 전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월 26일 노르망디 협의라는 걸 해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합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간의 내전이죠. 그 휴전 협정을 작년 6월 달에 맺은 게 있어요. 그걸 다시 계속 유효함을 확인하고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추후 협의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요.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 전쟁,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휴전하기로 합의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애둘러서 우리는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 당사자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의 당사자. 그 당사자 둘이서 휴전을 언급한 겁니다. 만나서. 그리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그게 유럽의 종주국인 가장 영향력이 큰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조정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사인을 강하게 보낸 것이죠. 비록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지만. 자, 이래 돼서 미국이 상당히 머쓱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어떤 계획에나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에 크게 어긋나게 된 것인데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게 된 것이죠. 예. 미국은 전쟁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모든 언론들도 서방권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침범하지 않을 것 같다. 침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노르망디 협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즉 유럽 대륙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예. 자, 그런 사안들은 제가 이전에 다른 바가 있고 다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해진 미국을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제시한 것이 여기 1월 28일 2번이라고 달려있는 미국과 EU, 유럽연합 간의 에너지 성명을 발표해요. 자, 여기는 미국에서 셰일가스로 인해서 생산량이 갑자기 많아진, 그렇지만 따로 어떻게 판매차가 없는, 그것을 LNG화, 액화천연가스화해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EU 간의 에너지 성명이 그때 발표를 되고 그게 1월 26일 노르망디 협의회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2차 미팅, 에너지 성명의 이제 구체화를 위한 미팅이 2월 7일 날 있게 돼요. 이미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겠죠. 그게 우리보다 시차가 늦으니까. 그리고 노르망디 협의는 그때는 휴전을 존중한다. 무조건 휴전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월 9일 날 노르망디 후속 협의를 하기로 돼 있어요. 이번엔 독일에 가서. 그래서 어제 벌어진 두 건의 정상회담은 이 3, 4번과 상관이 있는 거죠. 예. 미국 EU 에너지 후속회의. 즉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어떻게 잘 해소를 시키느냐에 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정상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노르망디 포맷이라는 거기서 만나서 내전 휴전을 합의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27일 날 기사지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왔고 파리에서 했어요. 1월 26일 날 그 두 번째 미팅을 내일이나 모레 독일에서 하게 돼 있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4개국의 대표예요. 대표들이 우리말로 치면은 보좌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국 수상이나 대통령에. 자,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길지 않아요. 제가 스툴지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번역 전에 이것이 이제 노르망디 포맷이에요. 왼쪽에 젤렌스키 옆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정면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 그 오른쪽이 푸틴, 그쪽이 예전 이제 메르켈 수도 총리, 독일 총리죠. 이 노르망디 포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내전이 심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두 개 주, 우리말로 하면 두 개 도 정도는 러시아하고 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길 원해요. 러시아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과 프랑스가 가운데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체가 이 노르망디 포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회의가 다시 소집된 거예요. 지금 위기를 맞아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루는 안건은 내전이죠. 그걸 다루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휴전 협의를 작년 6월 달에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했거든요. 실행에 관련돼서. 예, 그걸 다시 하기로 틀은 겁니다. 예. 즉, 우크라이나 위기가 커져서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이 휴전을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기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강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 자, 이 번역 내용입니다. 조금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르망디 포맷의 기반은 민스크 협정임을 재확인하고 현재 비합의 부분을 줄이기로 한다. 자, 노르망디 포맷 왜 생겼는지 말씀드렸었죠. 그 우크라이나 내전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기반으로 휴전 협정을 만든 것이 민스크 협정이에요. 2014년도에.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휴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합의 부분을 줄이기로 한다. 예. 그래서 재차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이 작년 2020년 6월 22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1월 26일 회의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민스크 협정의 일부 항목에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아직 완벽한 합의에 달한 건 아니지만 2020년 6월 22일 휴전 협정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조치에 완벽히 따르도록 한다. 예. 그리고 민스크 협정에 있어서 서로 휴전 협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하자. 지금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리는 전쟁 안 한다.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과도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 침공 안 한다는 그 의견도 같아요. 예. 언론과는 전혀 다르죠. 당사자 두 나라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영국과 프랑스가 강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스크 협정의 실행을 위한 진전을 위해서 3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기 지금 노르망디 포맷에 나와 있는 그 그룹입니다. 즉 독일과 프랑스. 예. 즉, 이 유럽 내부의 전쟁의 문제는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은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남의 전쟁을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쟁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근데 정작 피해는 유럽 대륙에서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급하게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만큼 미국의 의도도 강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그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앞서서 이 두 가지 정상회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미국과 유럽 간의 맺은 1월 28일이죠. 미국 유럽 연합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예요. 예, 즉 내용의 구성은 뭐냐면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 많이 기대고 있고 위기 상황이 오면 에너지 안보가 확실치 않을 수 있다.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거를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 미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은 뭐 이런 거죠. LNG를 공급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또
에너지를 수입해 가더라도 미국 유럽 내에서 LNG를 하역하고 또 LNG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액화 천연가스를 의 수출이 용이하고 확실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말로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2월 8일 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어제 바이든하고 독일의 숄츠 수상이 나눈 많은 대화는 거기에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은 많이 얻어내려고 하고 숄츠는 적게 주려고 하고 그렇겠죠. 예.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결과로, 즉 저는 노르만디 협의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 상태는 기본적으로는 해소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3, 4번의 후속 조치가 남았고, 저기서 더 많이 받느냐 더 적게 받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오늘 소개드리는 두 정상회담도 그 주고받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은 났다고 보는 것이죠. 예.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미국은 LNG를 일단은 받아간다. 그 나머지 문제는 유럽과 러시아가 해결한다. 우크라이나의 문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나토에 들어가려고 하는. 또 러시아가 미국 무기에 가까운 배치를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보장을 주고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영국과 프랑스가 가운데서 발품을 팔아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내야 돼요. 물론 미국도 만족시켜야 되죠. 네. 미국도 쉽게 빠져나갈 기세가 아니죠. 네. 자, 이 결과에서 어떤 결론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없다. 자, LNG를 얼마나 팔든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득을 얻든지 간에 미국이 원래 원했던 긴장 상태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실패라고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지금 급하게 개최되는 2월 12일 날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위기만을 고조시켰던 게 아니거든요. 예.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했죠. 일본까지 끼워서. 예.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종전선언 협의를 작년 말까지 잘 해오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협의 테이블에서 발을 빼면서 강경 태도로 전환을 했었죠. 또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취했던 조치들, 그리고 북한에 취했던 조치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계획과 달라지게 된 것이니까 일단 북한 것을 악화된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미일이 협의에서 더 강한 제재 조치로 반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0일간의 일본이 그 사도광산을 이제 유네스코 근대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가 급전직하였죠. 10일 전만 해도 아주 도도했던 그들의 기세가 지금은 상당히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어요. 예,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일본이 한미일 회담의 결과를 본인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일 만에 그렇게 큰 입장 변화를 보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위기와 이 위기의 해소와 맞물려 있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이 많이 당황을 했고, 그 당황의 결과로 인해서 일본의 입장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전화위복적인 상황이 많고, 우리가 한반도에서 좀 더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이제 되죠. 자, 그러면 마크롱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의 맥락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바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위기를 그치면서. 그것을 마크롱이 해결을 해줘야 되고, 마크롱이 이쪽에 유럽의 일을 맡은 거예요, 지금.
자, 푸틴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우크라이나로 가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것을 항상 러시아가 위협해 왔기 때문에. 자,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토에 들어가야 되고, 나토에 들어가서도 미국의 무기를 우리 땅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략적 가치를 올려야지만 정권의 안정도, 정권의 안보도 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의 입장을 프랑스와 독일이 좀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유럽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을 좀 올려줘야 되고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게 나토의 동진을 문서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의 무기를,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하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도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크게 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해양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합의는 있고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독일 숄츠 수상의 맡은 일은 그거죠. 미국의 출구 전략을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인기가 높지 않은 바이든이 여기서 이 사안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뭔가를 줘야 될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그것이 일단은 LNG로 보여지는데 여태까지 전개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은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40에서 50% 된다고 해요. 예. 나머지 40~50%가 다른 데서 오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아마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차피 유럽 전체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LNG에는 과히 많이 익숙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아마 요구할 것 같아요. LNG 하역 슬립이나 그 보관 시설 같은 거. 예. 그 선을 이제 숄츠하고 미국하고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적게 입고 체면을 국내에서 손상시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아마 품었던 큰 그림의 아주 일부분만이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LNG라는 부분이. LNG 수출의 교두보를 얼마나 크게 확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물론 뭐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전체적으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아프가니스의 어떤 미군의 철군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번 또한 칼은 뺐으되 무음만 자르고 돌아오는 계기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반도에 있었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즉 종전선언이죠. 예. 종전선언이라는 잔치, 그리고 미국의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그게 뭐 4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랑 같이 맞물리겠죠. 예. 그리고 전 세계 간의 어떤 화해, 이런 거에 전도사로서 아주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벤트를 바이든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죠. 또 그런 제안을 우리 쪽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몇 개월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바이든도 거기에 상당히 솔깃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솔깃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있어서 급전직하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천연가스에 관련된 사항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